안녕하세요. 73세 현역 안과의사 김호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으셨나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안과의사인 제가 앞을 볼 수 없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73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눈을 치료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정밀한 작업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영양제, 값비싼 안약, 복잡한 눈 운동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던 5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건 나이든 탓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책 읽기를 포기하고 운전을 포기하고 좋아하던 바느질이나 그림 그리기도 그만둡니다.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대, 90대에도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한 생활 습관을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눈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실명 위험이 있는 안질환을 가진 분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이 3가지 질환이 노년기 실명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질환들 대부분이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 가능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5가지 습관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만 신경 쓰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아침 햇빛 쬐기, 화면 거리 지키기, 눈 깜빡임 습관, 녹색 채소 섭취, 그리고 정기 검진입니다. 이 습관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눈의 피로를 푸는 차원을 넘어 이 습관들은 망막 건강, 시신경 보호, 안구 순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습관들의 실천 여부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시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책을 읽고 운전하고 손주들 얼굴을 또렷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5가지 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안, 백내장, 시력 저하를 나이 드는데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40년 임상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습관만으로도 크게 예방되거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습관들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햇빛 30분 쬐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커튼을 치고 어두운 실내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 건강에는 최악의 시작입니다. 제 진료실에 68세 박영수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심각한 황반변성 초기 단계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신문 글자가 휘어져 보여요. 가운데가 검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실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생활 습관을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집안일 하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요. 밖에 나가세요? 아니요, 요즘엔 거의 안 나가요. 무릎도 아프고 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황색 색소가 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자연광 노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자연광을 쬐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황반변성 발생률이 무려 40% 낮았습니다. 또한 아침 햇빛은 눈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눈물샘 기능을 활성화시켜 안구 건조증도 예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간 자연광을 쬐세요. 꼭 밖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접 태양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늘이나 실내에서 간접광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부드러운 햇빛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냥 30분간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시야가 선명합니다. 박영수 할머니는 이 습관을 석 달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신문 글자가 다시 똑바로 보여요. 검게 보이던 부분도 많이 나아졌어요. 재검사 결과 황반변성 진행이 멈춘 것은 물론 일부 개선까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 화면에서 40cm 거리 유지하기입니다.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도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화면을 너무 가까이서 본다는 것입니다. 72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두 눈 모두 심각한 안구 건조증과 눈의 조절력 저하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데 1시간만 봐도 눈이 너무 아파요. 뻑뻑하고 이물감도 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얼마나 가까이서 보세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리가 불과 20cm도 안 됐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가까이 봐야 잘 보여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 두껍게 변하고 먼 곳을 볼 때 얇아지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과정을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화면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수정체에 무리가 가고 눈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또한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을 70% 정도 줄입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에서 20회 깜빡여야 하는데 화면을 볼 때는 5에서 6회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안구 건조증의 주범입니다. 올바른 화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면과 눈의 거리는 최소 40cm 이상 유지하세요. 팔을 쭉 뻗었을 때의 거리가 적당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신다면 화면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글자 크기를 키우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대 20 규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그러니까 약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조절 근육이 이완되고 눈의 피로가 풀립니다. 저는 진료실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20분마다 창밖을 20초간 바라봅니다. 셋째, 화면 밝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밝아도 눈이 피로하고 너무 어두워도 눈에 무리가 갑니다. 주변 환경보다 조금 밝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철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눈의 통증과 건조증이 7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1시간씩 해도 눈이 편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많이 간과되는 습관입니다.
76세 정순자 할머니는 심각한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 이상 넣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인공 눈물 없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생 인공 눈물에 의존해야 하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그녀를 관찰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분에 5에서 6회밖에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은 15에서 20회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분비된 눈물이 눈 표면에 고르게 퍼지면서 각막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한 먼지나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량 자체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눈 깜빡임까지 줄어들면 안구 건조증은 필연적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10회 연속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냥 빠르게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다가 2에서 3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뜨는 겁니다. 또한 독서나 화면 작업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깜빡여야 합니다. 저는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입니다. 특히 현미경으로 수술할 때는 더욱 신경을 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깜빡일 때 완전히 감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이 제대로 퍼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을 완전히 감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2달간 실천한 결과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하루 2~3번으로 줄었습니다. 눈의 불편함도 거의 사라졌고요. 네 번째 습관, 매일 녹색 채소 한 접시 먹기입니다. 우리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망막의 황반부를 보호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것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70세 김명숙 할머니는 초기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값비싼 루테인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한 달에 10만 원이 넘던데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양제보다 음식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깻잎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루테인 6mg, 지아잔틴 2mg을 섭취하면 황반변성 위험이 43% 감소합니다. 이 양은 시금치 한 접시 정도에 해당합니다.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먹을 때 흡수율도 더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녹색 채소를 먹을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 볶거나 무쳐 드세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망막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눈의 염증을 줄이고 눈물의 질을 개선합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등에 풍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금치 계란 볶음을 먹고 점심에는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녁에는 각종 녹색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렇게 40년을 해왔고 73세인 지금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매일 녹색 채소 한 접시와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6달 후 재검사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시력도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말이죠. 5번째 습관, 1년에 2번 정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무시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해야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79세 최윤석 할아버지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여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검사 결과 망막 박리였습니다. 응급수술로 다행히 실명은 면했지만 시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제가 그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 보니 10년 동안 한 번도 안과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망막 박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얇아지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만 받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녹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조기 발견과 치료만이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글자가 약간 흐려 보이는 정도인데 대부분 노안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망막 혈관이 손상되고 출혈이 생깁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권고는 명확합니다. 60세 이상은 1년에 2번, 최소한 1년에 1번은 반드시 안과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1년에 2번은 필수입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건강보험으로 기본검진은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경제적입니다. 저는 73세이지만 6개월마다 동료 의사에게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윤석 할아버지는 그 일 이후 남은 한쪽 눈만큼은 지키겠다며 석 달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햇빛 30분 쬐기, 화면에서 40cm 거리 유지하기,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매일 녹색 채소 한 접시 먹기, 그리고 1년에 2번 정기 검진 받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노년기 실명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지켜요? 저도 바쁜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습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일상에 녹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아침 햇빛 쬐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화면 거리 지키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눈 깜빡이기를 의식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한 달이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둘째, 기존 습관에 연결하세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고 TV 볼 때 40cm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할 때 녹색 채소를 한 접시 더 먹으면 됩니다. 새로운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 습관들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햇빛을 쬐입니다. 40년 넘게 지속한 우리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넷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눈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신문 글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느낄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고 습관이 더 강화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이미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실 겁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거나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거나 녹내장 치료를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습관들이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이 습관들을 지키면 재발을 막고 다른 안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나 녹내장도 이 습관들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겼다면 더욱더 나머지 눈을 지켜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7세 손미영 할머니는 한쪽 눈은 황반변성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지만 나머지 한쪽 눈만큼은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 5가지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남은 한쪽 눈은 여전히 건강하게 잘 보입니다. 그녀는 한쪽 눈으로도 독서하고 요리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인 81세 정태수 할아버지는 양쪽 눈 모두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기에 안약 치료와 함께 이 5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시신경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시야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지금 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40년 임상 경험상 80대에 이 습관들을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84세 김광수 할아버지는 양쪽 눈 모두 심한 안구 건조증과 노안으로 책 읽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안경을 껴도 신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눈이 너무 뻑뻑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5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눈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6달 후에는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인공 눈물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87세가 된 그는 여전히 매일 신문을 읽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선생님, 84세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60대부터 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눈 건강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눈이 건강해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력이 나쁜 노인들은 치매 발생률이 60% 더 높았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뇌의 자극도 줄어들고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력이 나쁘면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력 문제입니다. 계단을 잘못 보거나 문턱을 못 보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눈이 건강해야 책도 읽고 손주 얼굴도 보고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이 건강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독서도 즐깁니다. 손주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퍼즐도 맞춥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눈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스마트폰을 40cm 떨어뜨려 놓으세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녹색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세요. 그리고 내일 당장 가까운 안과에 전화해서 검진 예약을 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10년 후 눈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으로 보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73세,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고민이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과의사 김호진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